11페이지 보충문제 16번입니다. 자, fx랑 gx가 주어지고 f 합성 h가 g일 때 h를 고르라는 이제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h 함수에 나온 함수 값을 f에다가 대입을 한 결과가 g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g가 1이 5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h 함수의 그 공역을 다시 한번 f 함수에다가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h 함수의 그 공역의 치역이 이제 f 함수의 5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f 함수가 5에 대응하는 정의역을 보면 2란 말이죠. 그럼 즉 2가 5에 대응을 하는 거니까 h는 1은 2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왜? 그러면 이제 h1이 2에 대응을 하고 f2가 5에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이 5에 대응을 하는 g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짝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g2는요, 3에 대응을 하죠. 그럼 f가 결과적으로 3이 대응하는 거는 1이야. 그러면은 1이 3에 대응을 하니까 h2는 1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g3이 1에 대응하니까 h3은 f가 1에 대응하는 4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가 이렇게 1에 대응하니까. 그 다음에 G4가 2에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F3이 2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GH4는 3에 대응하고 그러면은 F3이 2에 대응하니까 H4가 그렇게 2에 대응하게 된다. 그래서 G4랑 같은 결과. 지금 제가 어떤 작업하고 있는지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G5가 4에 대응하고 있어요. 그럼 H5는 얘가 F4에 대응하는 거가 오니까 F5가 4에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H5는 5에 대응을 해야 이렇게 4까지 연결된다. H5가 5에 대응하고 F5가 4에 대응하니까 이제 G5는 4에 대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 함수의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대응 관계들을 이제 눈치껏 잘 연결을 해서 H 함수의 대응 구조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H를 구하라가 아니라 이제 요거를 만족시킬 때 뭐 H3 더하기 뭐 H5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17번. 자, 이것도 좀 눈치껏 좀 연결을 해봐야 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너무 선이 두꺼워서 확대 좀 해야겠어. 자, 17번. x가 1, 2, 3, 4, 5, 6, 7이고 x에서 x로 대응을 하고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게끔 이제 하나씩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럼 지금 가나 다까지 3개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요거 함수값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네, 하나씩 대응을 조건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서 좀 연결을 직접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그 함수의 개념에 따라서 연결할 줄 아는 센스가 필요하겠다. 자, 그럼 가조건부터 좀 해석을 해보자. 1, 2, 6일 때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좀 대응을 해볼게요. 그럼 x에다가 1 넣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2 넣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제 6 대응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둘이 더해서 2가 나오려면은 각각 1인 경우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정의역이나 치역이 다 1부터 7까지 자연수니까. 그러면은 F 인버스 1이 값이 1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1은 1에 대응한다. 이 경우밖에 없죠. 이것도 역시 1이 이제 1에 대응을 해야 합성을 했을 때 그 결과가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는 F1이 1에 대응하는 거구나 정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 둘이 더했는데 4가 나왔대. 그러면은 경우가 1 더하기 3인 경우랑 2 더하기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1은 1에 대응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F 합성 F2나 F 인버스 2가 1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1이 1에 대응하니까. 그래서 요 경우는 안 되겠구나. 결과적으로 2 더하기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얘다 2라는 거고 이 값도 2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F 인버스 2가 2니까 역시 2는 2에 대응하는 거구나. 요거를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합성함수라는 것도 이게 만족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자, 둘이 더해서 12가 되고 있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주어져 있는 3부터 7까지니까 5 더하기 7이거나 그 다음에 6 더하기 6인 경우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4 더하기 8 같은 경우는 8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있겠는데 자, 6 더하기 6인 거는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요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6은 6에 대응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만약 얘가 6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요 조건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6 더하기 6은 안 되겠다. 그럼 5 더하기 7은 결과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게 5인지 7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두 가지 경우를 나눠가지고 살펴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해 보는 유형을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감은 어떻게 키워주셔야 하느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 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하는 거다.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라는 감을 계속해서 이제 배워 나가셔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경우가 이제 이게 5고 얘가 7인 경우랑 얘가 7이고 얘가 5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F 인버스 6이 7이다라는 얘기는 6이 지금 요렇게 대응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인버스 6이 7이라는 얘기는. 그럼 거꾸로 F7이 6에 대응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F6이 어딘가에 대응을 해서 나온 그 함수 값을 다시 한번 대응을 했을 때 결과가 5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6은 아니고 무언가가 5에 대응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건 아직 몰라요. 확신할 수가 없어. 이제 비워두고. 뭐 이 정도면은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번째, 그럼 이제 F 인버스 6이 5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F 인버스 6이 5라는 얘기는 이제 6이 이렇게 5에 대응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거꾸로 F5가 이제 6에 대응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됐고, 네, 이제 F6이 어딘가에 대응을 했다가 그 결과가 다시 이렇게 7에 대응을 한다는 건데요. 뭐 이것도 일단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더 봅시다. 그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은 이제 3 더하기
F3하고 F5의 합이 10이래.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를 봤을 때 지금 만약에 F5의 값을 6이라고 한다면 F3은 4에 대응을 해야만 해요. 그죠?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지금 F5가 6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F3이 이렇게 4에 대응을 한다. 조건에 의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7에 대응을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 봐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F6이 5에 대응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5는 다시 합성을 했을 때 이제 여기가 F 합성 이제 요건데 만약에 F6이 5야. 그럼 지금 5가 6에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7이 나올 수가 없어. 7이 안 나와. 그럼 F6은 이제 5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바꿔서 그럼 F6이 7에 대응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7을 다시 대응을 하면은 7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안 돼. F6은 7에도 대응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뭐가 될까? 지금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7도 안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3인데 그럼 3이라고 해보면은 이제 F3은 또 4에 대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7이 안 나와. 아, 두 번째 경우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맞는 거를 하나씩 확인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F 인버스 6의 값은 7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걸 맞춰서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F6이 어디에 대응하는지는 모르고 최종적으로 6에 대응을 한 무언가가 5에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걸 1번을 가지고 나 조건을 볼게요. 그럼 F3이랑 F5랑 지금 더한 게 10이 나와야 하는 건데 남아있는 숫자들을 봤을 때 지금 이미 6은 대응을 했고 그럼 3하고 7 남아있고 5하고 5 남아있는데 5하고 5는 될 수가 없는 게 1대1 대응이니까 같은 거가 두 번 중복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하고 5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3하고 7에 대응하는 거구나. 이 둘의 합이 3하고 7인 거야. 물론 누가 3이고 누가 7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3에 대응하고 7에 대응하는 거구나.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야? F6이랑 F7이랑 그다음 F4가 어디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을 가지고 알아내셔야 되는 건데 자 F6이 어딘가에 대응을 하고 최종적으로 걔가 5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4에 대응하고 4가 5에 대응해야 한다. 그치? 이거밖에 없는 거지. 왜? 만약에 6이 5에 대응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5에 대응한다고 하면 다시 아까 5가 7에 대응한다고 했잖아.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7이든 3이든. 그러니까 6은 5에 대응할 수가 없어. 남아있는 거는 결국 4에 대응하는 거고 그러면은 4가 5에 대응을 해야 조건들을 다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4는 5, F6은 4, 그 다음에 F7은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4 더하기 6이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2 정답. 딱히 이렇게 뭔가 개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지 눈치껏 잘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눈치껏이라고 하는 게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으셔야겠다.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우가 참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조건에 맞는지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사를 해봤을 때 뭔가 모순이 있네 잘못됐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또 참이라고 가정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러한 조금 번거로운 과정들을 해보는 연습들을 하셔야겠다.
개념이라고 해봤자 결국 1대1 대응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기호 정도 될까? 합성함수나 뭐 역함수 기호 해석하는 거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경우의 수로 따져보는 거를 네, 연습을 하셔야겠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된 함수가 있고요.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합성함수가 어떠한 fx랑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구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거 우리 한번 풀어봤는데 뭐냐면은 지금 합성함수 정의대로 적어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fa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구조가 됐었어. 그럼 우리 기억나요? 네, 요 방정식을 이제 참이되게 하는 해를 구해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t 값을 먼저 구해주시고 이제 그 t를 만족하는 이제 최종적으로 a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구조였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그때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돼요, 사실. 이제 익숙해진다면은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우선은 그래프 없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FT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란 말이야. 이보다 작은 경우랑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둘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FT가 위에 있는 식인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난도 문제들은 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 거라는 거를 이제 경험해 보셨으니까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풀어보시면은 t는 -2가 되겠고, 자, 그럼 지금 이제 아까 t가 fa라고 했었는데 fa도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식인 경우와 아래에 있는 식인 경우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조사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되는 거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조사해 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 얘가 이제 -2인 경우.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a는 얼마냐? -2, 4니까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2차니까 좌변으로 이항을 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8. 9하고 2 안 될 것 같아요. 자, 판별식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49 마이너스 4ac 72.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음수네요. 그러니까 허글이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 하나만 나오겠고요. 두 번째 t 이항해 주시고 역시 2차니까요. 그럼 t가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4가 되겠다. 그럼 fa가 4라는 얘기인 거고요. 역시나 이제 두 가지 모두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얘가 4인 경우와 두 번째, 이게 4인 경우. 그럼 얘는 2고 1. 이거는 넘어가시면 이제 2차 방정식은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죠. 4하고 3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a는 3 또는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a의 값은 3하고 4하고 1하고 -2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다 더해 주시게 되면은 6이겠네요. 합구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좀 치환을 이용을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주는 문제, 이렇게 함수 문제이지만 방정식으로 툭 나갈 수가 있으시니까 항상 함수랑 방정식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풀 수 있구나 생각을 해주셔야겠고요. 이제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2차 함수랑 이제 1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시고 얘랑 이제 얘 t니까 치환했으면은 이렇게 좀 색깔 구분해가지고 t
해주시면 여기서 지금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t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t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없이 방정식을 풀 수 있으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언제? 이렇게 합성 함수가 있는데 FA가 겹쳐져요. 중복돼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라는 이 아이디어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어려워요. 자, 19번입니다. 이번엔 1대1 대응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1대1 대응. 자, f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x에서 x로. 그럼 공역하고 정의역하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디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4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요. 한번 그럼 몇 개 안 되니까 다 그려보자. 지금 0부터 3까지는 2차 함수고요. 3에서부터 4까지는 1차 함수인데 여기에는 A하고 B의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네요. 미정계수가 없는 3부터 4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에다가 3 대입을 하시면 0, 4 대입하시면 1. 그러면은 이렇게 둘 다 등호 있으시니까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 여기요. 그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희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영역에서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음수라면은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텐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 보이세요? 등호가 이게 0일 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까만색으로 색칠을 하셔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랑 겹쳐요, 지금. x가 4일 때랑 0일 때랑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는 셈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이렇게 지워지겠고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여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1대1 대응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 지나야 하는 점의 좌표를 정리해 볼 수 있겠죠. 0,4하고 지금 3,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야 하는 거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A값, B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0,4 대입을 해주시면은 B의 값이 4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 3,1 대입을 하시면은 9에 2 더하기 4가 1이구나. 그러면은 4 넘어가시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x 제곱 더하기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f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f1의 값은 2차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1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f1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에다가 4를 더해주시면은 통분을 해주셔서 3분의 11이 나오겠다. 자, 1대1 대응 문제였고요. 우리가 그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모든 x에서 겹치지 않게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낸 다음에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